정철원 뉴스 5월 12일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률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노스웨스트 사이드에서 야구 방망이로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여성이 체포되어 있다고 수요일 시카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무차별 방망이 폭행으로 최소 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최소 6건의 무차별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9일 화요일 오전 11시 37분 벨플레인 애비뉴 근처에서 45살 여성이 어린 딸과 함께 있었는데 흰색 차를 타고 나타난 방망이를 든 여성이 쫓아오기 시작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성들은 화요일 정오경 웨스트 벨플레인 애비뉴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던 사람에게 폭행을 받았습니다. 두 곳 모두 세크라멘토 애비뉴 교차로 근처였으며 벨플레인 애비뉴 폭행에는 여성 피해자 2명이, 컬럼 애비뉴 폭행에는 여성 피해자 1명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병원으로 가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른 날에도 계속해서 방망이 폭행이 이어졌으며 피해자 중 1명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화요일 6명의 피해자 외에도 3명이 부상당한 일요일 발생한 2건의 사건도 같은 여성이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야구 방망이 폭행을 가한 여성을 체포해서 구금한 후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은 10일 수요일 오후 12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온 단원들과 함께 점심 만찬 행사를 글렌뷰 가난교회 식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지난 11년간 어머니 합창단 지휘를 맡아온 박근배 지휘자가 준비했습니다. 박근배 씨는 마더스데이 만찬을 통해서 어머니 합창단 단원 모두에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단원들과 임원진, 최은주 한인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점심 식사를 한 뒤에 꽃을 전달하고 다가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레크레이션으로 마무리하면서 만찬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신춘자 단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머니 합창단은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한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점심 식사를 지휘자께서 전부 대접하셨다면서 해마다 잊지 않고 어머니들을 위해 사랑의 섬김을 해주시는 지휘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은 2012년 창단돼서 올해 11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어머니 합창단은 약 50여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8월 20일에 어머니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6월 18일 아버지 합창단 연주회에 찬조 출연할 계획이라고 신춘자 단장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신 단장은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을 통해 취미,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들과 함께 연주, 공연 등의 목표를 한마음으로 열정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모든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화요일 다운타운 새 장소로 옮긴 일리노이 주청사 빌딩에서 2023년 아시아 유산의 달 기념 수상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12시에 열린 행사는 프레리치 일리노이주 재무관 주최로 코비드19 이후로 3년여 만에 다시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이진 주 재무관 아시안 자문위원회 사회로 진행된 수상식 행사는 다양한 분야, 비즈니스, 리더십, 커뮤니티 봉사 서비스, 교육, 우크포스, 체육, 문화예술, 인권 등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십 공로자들에 대한 수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인 여성 2세 릴리 킴이 교육 리더십 부분에 대한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수상한 릴리 킴 수상자는 진심으로 한 일이 이렇게 은혜로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면서 일리노이주와 아시안 커뮤니티는 진정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칭찬할 만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에 큰 축복을 받았으며 오늘 아시안 유산의 달을 맞아서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돼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주 재무관 주관으로 열리는 수상식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통 9개 부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시카고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단체 한울종합복지관은 오는 5월 13일 알링턴 하이츠 소재 체조 호텔에서 스파크 오브 인스피레이션한 주제로 연례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한울은 지난 36년간 한인과 이민자 지역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신뢰를 받은 비영리기관으로 성장해서 현재 650만 불의 예산과 220명의 직원을 갖추고 시카고 북부 레이크 오피스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위임장 작성 및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인 연장자들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으로 봉사한 미래법률의 대표 박현주 변호사를 커뮤니티 봉사상 수여자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과 한울 주방에서 조리한 한국 반찬 시식 및 판매, 시카고 유명 패러슛과 웨어윗도울의 베버리 킴 요리사의 반찬 판매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울 복지관 측은 이번 행사에도 시카고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스폰서십에 대한 문의는 cchoi@hanulusa.org 또는 773-478-8851번으로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이 지난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노스브룩 소재 힐튼 호텔에서 2022-2023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 회원 및 임원진들과 장학금 수여 장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올해 로터리 클럽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모현영, 사락원, 크리스틴 윤, 김이나, 줄리 킴 등 고등학생 5명입니다. 장학생 줄리 킴 양은 이날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이날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 최은주 장학위원장은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 $2,000씩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 장학금 지급은 올해로 11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장학 사업입니다. 최은주 장학위원장은 올해는 학교 성적, 리더십, 사회 봉사활동, 에세이, 장학금의 필요성 등 총 4항목을 면밀히 살펴서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5명의 학생들은 각각의 포부를 밝히며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도약을 하는데 장학기금이 큰 힘이 된다며 로터리 클럽에 대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남구 소재 우수 중소기업 10개 업체 무역사절단이 시카고를 방문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강남구청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이번 무역사찰단에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5월 18일 목요일 시카고 다운타운의 하얏 호텔에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강남구 소재 우수기업 제품을 시카고 지역에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남구에 소재한 10개 중소기업 대표가 직접 시카고에 와서 관심 있는 동포들에게 1대1로 제품 상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 참여업체 제품은 화장품, 미용제품, 문구제품,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3D 프린터 제품 등으로 다양합니다. 1대1 상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다운타운 하얏 리젠시 호텔 룸에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민들은 201-410-8797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제품 설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카고로 유치한 한인정부조달협회 박준희 회장은 앞으로도 시카고 동포 비즈니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월 대구시, 7월 용인시 등 한국 지자체의 무역사절단 행사를 시카고에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교차로 뉴스 2부 첫 소식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 필수인 영화 제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영화 감독도 될 수 있고 배우도 될 수 있는 시대. 넷플릭스에 내가 만든 영화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셔널 영화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칼리지 플래닝이 후원하는 영화 영상 세미나가 오는 6월 10일 오후 4시에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 시카고 콜롬비아대 영화학과 교수인 손만성 교수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영화 영상 세미나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손만성 교수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화 감독도 될 수 있고 배우도 될 수 있다며 영화 촬영, 편집, 특수효과, 영화 사업에 투자하실 분, 영화에 취미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 참석 비용은 1인당 $20, 가족일 경우 2명 $35, 3명은 $50입니다. 예약은 전화 312-215-737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참석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됩니다. 자리가 한정된 관계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한국의 어린이날 정신을 시카고 지역 어린이들과 공유하는 행사를 지난 5월 6일 토요일 문화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K-익스피리언스라는 주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한국 놀이문화와 공예, 박물관 관람, 한국 인형 전시 관람, 한국 동화책 구연 동화 등 다채로운 내용들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문화회관 협력 프로그램인 아트클래스와 한국무용 전통 풍물 등 수업도 참여 가능했습니다. 행사는 총 113명의 어린이가 등록해서 동반 부모들을 포함해서 200명 이상이 참여해서 오전과 오후 행사로 2번에 걸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재배동포재단, 아트순비, 시카고 한국무용단,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등이 후원했습니다. 문화회관 측은 내년 어린이날 행사는 완공되는 비스코홀에서 공연과 야외 행사들까지 준비해서 동심에 더욱 다가가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롤링메도우시 최초로 최연소 여성 시장이 취임했다고 데일리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9일 밤 롤링메도우시 의회 회의실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32살 세노이카는 롤링메도우시 최연소 최초 여성 시장이 됐습니다. 그녀는 4년 전 서쪽 동네 홍수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시청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시의회에 출마해서 지난 4년 동안 시와 세븐 와드 시의원을 역임한 그녀는 CME 그룹에서 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금융조사관 팀을 관리했습니다. 68년 역사가 있는 롤링메도우시에서 그녀보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 비하면 젊을 수 있지만 주민들은 그녀가 항상 이웃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노이카 시장은 취임사에서 롤링메도우시는 항상 모든 종류의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와 의회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유명한 시트콤에서 영감을 받은 순회 팝업 레스토랑인 The Golden Girls Kitchen이 시카고의 위커팍 지역의 대중에 공식적으로 공개됩니다. 1367 노스 미로키 애비뉴에 있는 위스키 비즈니스 내부에 위치할 것이라고 팝업 배우의 관광기업인 버크리스터.com이 밝혔습니다. 팝업 웹사이트는 골든걸스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맞춤식의 섬세한 식사 경험은 소녀들이 좋아하는 상징적인 마이애미 행아웃과 사랑받는 프랜차이즈의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팝업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10시 45분, 11시 45분, 오후 12시 30분에 레스토랑에서 드래그 브런치를 개최해서 골든걸스 트랙 트리비아는 5월 31일, 6월 28일, 7월 26일, 저녁 7시 15분, 8시, 9시에 진행됩니다. 북부 서버브 YMCA는 연례 행사인 5K 달리기 행사를 13일 토요일 개최합니다. 달리기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의 건강,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NSYMCA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6회를 맞이하는 이번 달리기 대회는 모든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으며 강아지를 포함한 애완동물과 함께 달릴 수 있습니다. 5 달리기 K의 시작점과 종료점은 노스브룩의 2705 테크니 로드에 위치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슈나이더는 행사 아나운서를 맡을 계획입니다. YMCA 측은 5K 달리기 대회는 YMCA의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로 연령이나 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즐기고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오전 8시 노스브룩 2705 테크니 로드에서 시작되며 우승자에게는 상품이 수여됩니다. 달리기 행사 참가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리노이주의 하원과 상원은 공공건물의 실내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실용되면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18번째로 실내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주가 됩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줄리 모리슨 상원의원은 임산부부터 어린이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유해한 전자담배에 노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담배 사용을 비정상화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암협회 암행동 네트워크 정부관계이사는 전자담배는 에어로졸에 포함된 독성 물질에 간접적으로 노출돼서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바, 게임 시설을 포함한 작업장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면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방치해서 대중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2019년에 담배 제품 구매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고 2022년에는 전자담배 제품 광고를 제한했습니다. 정부가 5월 11일 목요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함에 따라서 일리노이주 역시 비상사태를 종료했습니다. 러시대학 메디컬 센터의 존 세그리티 박사는 백신과 치료법이 있고 적절한 검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상사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더 이상 2020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 지도자들도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테스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의 정책에도 일부 변경 사항이 생깁니다. 먼저 코로나 자가 테스트기 구매 비용이 본인 부담이 됩니다. 연방정부는 건강보험회사에 지금까지 1인당 한 달에 최대 8회의 코로나 자가 테스트기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었지만 이제부터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PCR 테스트도 더 이상 무료가 아니게 됩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일리노이 같은 많은 민간 보험 회사가 PCR 테스트를 비용을 여전히 보장할 계획이지만 환자는 계획에 따라 목요일 이후에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메디케이드와 마찬가지로 PCR 검사를 무료로 계속 보장하며 여전히 무료 검사소도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무료 테스트를 제공하는 위치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많은 시카고 지역 병원 시스템은 최근 며칠 동안 마스크 요구 사항을 완화해왔지만 여전히 병원은 면역이 약화된 장소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맞는 것이 좋은 코로나 백신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플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환자에게 무료로 전액 보장됩니다. 정부는 약국 체인, 보건부 및 특정 보건센터와의 11억 달러 파트너십을 통해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코비드-19 백신을 무료로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